미중 갈등을 증폭시킨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은 보안법 의결에 앞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키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2라운드,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타격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세계적으로 관심도 많고 미중 간의 지금 갈등이 어떤 이 폭발을 낸 건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오늘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 중국의 홍콩 통제가 그전과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홍콩 주재 보안처, 정확한 이름은 국가안전공서라는 기관을 설치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관이 실제로 뭐를 감독하고 실제로 처리를 하냐면 네 가지 항목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요. 예. 국가 분열, 정권 정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타. 이것에 대해서 있을 경우 최대 종신형이다. 종신형.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도를 때는 우리 쭉 10년형 그래서 그럼 훨씬 더 형량이 확 내려간 거죠. 예. 이게 이제 마카오가 30년까지 내렸거든요. 마카오 보안법이. 예. 이제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는 강력한 법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작년에 미국에까지 가서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벌인 그 조슈아 웡이라고 있었죠. 예. 민주화 세력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죠, 정량이죠. 조슈아, 예, 그렇죠. 조슈아 웡이 보니까 황씨더라고요. 이게 홍콩식 발음이라 해서. 황 씨가 그 웡이고 중국말로 그다음에 웡. 뭐 이제 지미 라이라면 여씨고 라이가 예. 이게 이제 홍콩 발음이 이제 칸토니스 발음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빙과일보 지오다노의 설립자이죠. 그래서 지미 라이가 이제 블랙리스트까지 걸려서 이 사람들까지도 소급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체포될 수 있나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급 처벌을 한다면 이 규정을 따라서 근데 이제 원래 헌법 속에 부칙으로 넣게 되면 기본법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7월 1일이 보면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년 전 오늘 그렇습니다. 반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식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미국의 반대도 많은데 이런 중국의 속내 계산법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작년 홍콩 송환법이 추진을 하다가 시민운동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무산된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산되면서 민주화운동이 홍콩 독립운동까지로 해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 단체도 생겨나고 정당도 생겨나고 이러니까 중국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홍콩 송환법은 홍콩 의회로 하여금 추진을 하게 했었는데 이번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홍콩 보안법. 그래서 국가안전공사 아까 얘기한 국가안전공사의 홍콩 지부를 만들어서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이면에 보면 홍콩 자유화운동이 만약에 확산이 돼서 지금처럼 뭐 독립한다, 뭐 행정장관 직선제 하자, 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미국과를 비롯한 서방이 홍콩을 지레 따라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콩의 자유화 운동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이 통제 국가인 중국을 좀 자극한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통제를 못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인권 문제니 그다음에 무슨 이런 문제는 바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큰 위협으로 중국이 느낀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뭐 이제 아까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국양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중국 땅으로 넘어온 홍콩이지만 계약 그 소위 말해서 조약에 의해서 일국양제를 시스템 홍콩마저도 독립을 하게 된다면 대만은 물 건너간 게 확실하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네. 굉장히 위협이 큰. 사실 뭐 일국양제 시스템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 홍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국의 명분인데 미국의 이런 나라 볼 때는 일국양제가 아니라 일국일제 일제가 돼버린 거죠. 일국양제는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거죠? 이번에 상무성이나 미국 국무성에서 그러면 홍콩의 특별 지위를 허용했던 것은 일국 양제의 경우에 소위 말해서 민주적 가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한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됐던 특별지위인데 이것이 일국 일제가 돼버리면 굳이 이런 걸 특별지위를 그렇죠. 예외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로 전부 중단을 시킨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콩이 뭐 특별한 지역이 아니다. 이제 아니죠, 이제. 중국 본토와 같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보복 조치인데 뭐 보니까 전인대 상무에서 보안법이 의결되기 직전에 이걸 29일 날 해버렸더라고요.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수출을 이게- 제한하고 이런 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이제 홍콩 특별법, 예. 소위 말해서 홍콩 정책법에 따른 건데요. 예. 1992년 예. 미국에서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보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가 관세나 비자 발급, 통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등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때 보면 그러면 홍콩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라고 해서 최대 플러스 25% 매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1차 무역 합의로 몇 가지 이제 후퇴는 하긴 했습니다.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홍콩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죠. 바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홍콩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일말 레시프레스 디프렌시프라고 그런 거에 따라서 거기서 무관세로 이제 호응을 한 바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보통 3,500 또는 3,700억 달러의 손실을 무역 흑자를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보지 않습니까? 네. 홍콩하고는 반대예요. 3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입니다. 매년 한 300억 달러 정도. 그렇습니다.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런 예.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취소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이 사실 금융 허브로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역할을 하게 된 큰 뒤에는 미국 시스템이거든요. 미국 자본과 이게 들어가서 미국이 이런 특별 지위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제 된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없어지면 미국 자본들 이제 주요 이제 자본이 이게 미국 자본이란 말이라 빠져나가면 한 40%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아, 미국 자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단 뭐 이 미국이 홍콩에 수출하는 군사 장비라거나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이용될 수 있는 군사용이나 이용하죠. 산업용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수출을 일단 제한하는 정도잖아요. 어제 발표한 건. 그거는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그건 흔히 얼마 안 되죠. 작년에 이제 290억 달러 수출 승인이 났는데요. 그 두 가지 품목이. 아, 두 가지 근데 품목. 실제로 수출한 건 14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그럼 거의 뭐 얼마 안 없는 되는데. 건데 상징적으로 금융 허브라고 예. 하는 그 홍콩의 소위 말해서 주소득원이 거기도 홍콩 섬하고 몇 주로 개밖에 금융산업, 없는데. 서비스 산업이 워낙 홍콩에 그렇습니다.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고용도 많이 하고 홍콩을 먹여 예. 살리는 건데 그런 데까지도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는 쪽으로 가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차기가 제가 이제 보건대는 예. 차기 조치는 바로 금융 허브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중국이 강행을 한다면 그렇게 저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홍콩에 나와 있는 미국 기업들 한 40%가 나간다면 미국 기업들 좀 손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대체안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싱가포르가 있어서 네. 싱가포르는 금융 허브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들어와 주면 바로 옆이니까 감사하죠. 아, 그래서 대체안 문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동북아 금융 허브 한 제가 2004년 기억하시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특히 했습니다. 금융 허브를 굉장히 주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년이 지난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예. 금융 성숙 지도가 89위예요. 144개국 중에서. 89위. 결국은 누구냐? 우간다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아, 우간다하고 우리가 비교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형편없는 금융의 수준이었나요? 규제가 많고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거겠죠. 단치와 소위 말해서 금융의 흐름이라는 게 어차피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없고 프릭션 없을 때 많이 이게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는데 네. 그만큼 막았다는 것, 규제가 많은 시장이 우리 금융시장이다. 홍콩의 금융지가 아무리 흔들려도 한국은 뭐 꿈도 못 꾸겠네요. 그 대신할 수 이게 있는 이제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하겠죠. 왜냐하면 예. 금융산업이라는 게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사람 고급 인력 고용이 제일 많은 데가 금융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월급도 높고 소위 말해서 예. 이 뭐 투자니 뭐 이렇게 예. 고급 인력들 고용해서 참 좋은 직장이고 네. 이게 레이버 인텐시브 하잖아요. 금융산업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군사 장비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과 이 군수용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반격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가능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가장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은 1단계 무역 합의한 거 있잖아요. 지난 예, 2월 달에. 거기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이후로도 들고 해서 이행을 않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4월 이후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역 합의를 중국이 많이 양보를 한 거를 더 이제 버티면서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달러 리저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 보유.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그거 있기 이제 때문에. 그거 흔들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가 언론기관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히토류 건드리려고 그래요. 히토류. 히토류는 2010년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예. 소위 말해서 랴오이 따오죠. 예. 그거를 점령을 했을 때 중국이 그거 안 내놓으면 너희들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고 그래서 수출 금지를 실제로 2010년에 했단 말이죠. 네. 그 바람에 일본이 손을 바짝 들고 이제 점령을 풀었던 예가 있는데 아니 급소를 찌르는 거네 히토류를 금지하는. 그렇죠. 근데 히토류는 반도체나 우리 왜 그 중요한 장비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건데 70%를 중국이 이제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70%는 되기 때문에 70%가 넘는다고 하죠. 거의 뭐 독점. 북한에는 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지금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그럼 히토류가 없어서 안 하느냐? 근데 이거 잘 모르고 하는 언론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히토류는 텍사스에 중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아 텍사스에 있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그 환경공해 물질이잖아요. 그거 탁 부셔서 요만한 거 스케어스 소일이니까 그럼 뭐 몇 톤 부셔서 요만치를 만들어내니까 이게 환경 오염하고 그 비용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수입에 쓰는 거지.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미국은 저 뭐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급자족 경제를 할 수 있는 건 없는 게 없는 나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중국이 저걸 건드릴 가능성은 그래서 건드리더라도 일본만큼 손 바짝 들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어느 보복 조치들이 뭔가 추가 조치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할 것 같은 좀 시간을 보면 나타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이 걱정인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출 홍콩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4위죠. 지금 저 중국 다음에 미국, 일본,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다음에 아마 홍콩이 그럴 거예요. 네. 아마. 굉장히 한데 사실은 이제 홍콩을 거쳐서 금융 비용이 싸고 관세가 낮고 하니까 거쳐서 대부분 중국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콩 거쳐서 홍콩은 특별지위를 받으니까 미국의 낮은 관세니까 미국에 재수출하는 물량들이 많아서 이제 사실 많은데 반도체도 다 대부분 그렇게 수출되잖아요. 반도체는 이제 홍콩 들렸다고 홍콩에서 했죠.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으로 하면 낮은 가능성이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런 뭐 홍콩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중국하고의 그런 것보다 양쪽에 편들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안타깝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편들라고 그러는데 문제거든요. 사실은 안미 경중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안보를 하다가 이게 5G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하고 밀착이 되면서 이게 편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해서 이게 지금 바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야 경제적인 충격보다 어떻게 할 건가? 미국과 중국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안미 경중이라고 경중이다. 보통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까지 쭉 그걸로 해와서 우리가 이제 잘 교묘하게 살아남았는데 중국이 갑자기 대국 굴기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미국 편드는 거 용납 못하겠다고 저렇게 나오니 문제는 저게 문제라고 하는데 어제 실제로 보면 제44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어제 열렸는데 바로 이 중국 이거 홍콩 보안법 철폐하라고 27개국이 성명을 냈어요. 유엔에요. 27개 나라가 한국 빠졌습니다. 빠졌겠죠? 요즘 거기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니까 일본 포함해서 서방국과 미국 이렇게 해서 27개국이고요. 요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북한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딱 그리고 이 이제 홍콩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볼 때는 이 대만을 제대로 통제하기를 원할 텐데 그럼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다음 타깃은 혹시 대만이 될까요?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홍콩주의하고 대만주의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제 하나의 중국에서 분명히 대만 성으로 보고 홍콩도 하나의 지위로 보고 마카오에서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엮어서 하나의 지구로 보는 것이 중국 생각인데 요거는 이미 반환되기로 결정이 됐고 네. 일국 양제에서 시스템만 이제 유지하느냐의 문제지만 대만은 하나 이제까지 특히 이제 대만성에서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대만 독립 주장하는 성역 건드리는 민진당 출신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미국도 슬슬 건드려서 대만을 실제로 초대를 해요. 네. 이거는 둘 사이에 양국 사이에 소위 말해서 저 트면서 건드리지 말기로 했던 거를 이제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대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 홍콩 다음엔 대만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안 그러면 금문도에서 옛날에 했듯이 인민회관문고에서 또 포격을 하거나 침략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중국은 그럼 전면전으로 한번 미국하고 붙어보자는 거냐. 어제 바로 그 통과되기 직전에 필리핀에서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실제 연습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기만 해봐라 하면서 군사 사전에 위력을 대비. 배려한 적이 있어서 중국이 과연 거기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